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재무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도 2월 20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3주차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EDGC 주주님들은 속이 조금 끓을 수도 있겠어요. 물론 저처럼 그냥 하루하루 이 매동을 즐기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매일 꼬랑지를 말고 있다 보니까 이 주주님들께서 평단 작업을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이라고 하면요, 할 수 있죠?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을 대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물론 하셔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전체적인 추세를 즐기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물론 할 수 있는 게 목요일 날 상하 25% 정도가 움직였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1변동폭이 매일 지금 한 10%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현 타점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게 EDGC는 지금 가장 저항을 많이 받을 곳이 4,800원이 아니다. 4,800원, 5,000원 사이에 이 매물벽이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었기 때문에 물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항받을 곳이 4,600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몇 번 들었죠,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해준 물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바뀜 현상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는 솔직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동이 다들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저항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생기는 현상들은 프로그램이 저항을 하고 있는 느낌도 느낌이지만 개인들 회전 물량이 굉장히 많다. 월요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230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2360만 주.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6월 18일 금요일날 매동을 보시면요. 개인이 지금 현재 순매도를 32만 7천 주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39만 8천 주, 2만 6천 주, 40만 주 프로그램이 매수를 했어요. 여기에 기관이 2만 6천 주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꺼지라고 하세요. 문제의 프로그램 매동입니다. 현재 보시듯이 오전장에서 시간 10시 대에서는 70만 주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게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쭉 매도를 쳐가지고 이게 계속 매도가 나오죠. 계속 매도가 나와가지고 10만 주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최고 9만 주대까지 떨어졌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만 주대까지 찍었다가 다시 1시 이후에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서 장 종료 때까지 매수세를 확대를 하면서 40만 주로 마감을 쳤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가지고 매동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일변동성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매동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즐기는 용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매동들이, 전체적인 매동들이 장기 추세를 가져갈 것이냐, 장기 대세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매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금요일 날 매매 거래를 보시면요, 개인이 거래한 양이 2300만 주 중에 2068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매수량이 2035만 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매도 수량이 32만 7천 주가 나왔죠. 개인이 1월 3일부터 거래한 양이 개인 거래량만 하더라도 3억 3,50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평균가로 따져보면요, 무려 1조 3,500억 정도를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총의 4배가량을 회전을 했기 때문에 손바뀜 현상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반타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손바뀜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제 기대심이 같이 함께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끌려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다음 주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쳐줄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지 또 모멘텀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매동 체크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그럼 순매주 누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이후로 파동이 시작되면서 현재 어떻게 지금 매동이 일어났는지 순매주 누적은 어떻는지 보시면요. 이전에는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기간 외인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개인한테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오고 있고 개인이 이 주가를 끌고 온 모양새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생겼어요. 외국인 36만 8,280주가 순매수고요. 그리고 기간이 1월 3일 이후로 17,846 뺄게요. 프로그램 13만 1,542주가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199만 8천주가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럼 판 사람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면 기법이 되겠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창 팔았죠. 기타 법인이 246만 9,572주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기본 물량을 전체적으로 금요일까지 다 받아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인 기관, 개인 3대 세력이 순매수를 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동 모양은 굉장히 저는 보기 좋다. 그래서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느냐, 단기 파동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가장 지금 현재는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요즘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본전이 왔대요. 본전이 와가지고 이거 좀 대응을 해야 됩니까? 평단 작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저는 신이 아니라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전혀 대응할 필요가 없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 주식을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내가 목표가를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물량 조절을 해 나가면서 이익 실현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추세로 세우질 않습니다. 항상 이 방송 자체가 재무상태표를 보고 놀자라는 방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향후 앞으로 어느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펀더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체크를 해 나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내가 비중을 축소를 하고 주식은요. 돈을 보지 마십시오. 이 금액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금액을 보시고 계시면요. 주식 못합니다. 주식은요. 내 주수를 보셔야 돼요. 자, 높은 곳에서 올라가 가지고 팔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팔았을 때 다시 떨어졌을 때는 또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내 평단가보다 높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판 가격보다 밑에서 샀다라는 얘기는요. 똑같은 금액으로 주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포트에서 주수를 보시는 걸 습관화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드로 운용을 하면서 계속 이 회사의 주수를 늘려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익률만 보시다 보니까 이 주수에 대한 신경은 전혀 쓰질 않는 거죠. 수익률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식 수를 내가 가진 시드로 늘려나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 투자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향후 EDGC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를 형성을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본인 의견과 다르다라고 하면 본인 의견대로 본인 생각대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제 얘기들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십시오. 원래 이 얘기들은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해야 되죠. 근데 이 지금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업 보고서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 보고서라는 게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주총이 있죠? 주총이 있으면 주총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주주들한테 알려주든지 아니면 공시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총이 3월 28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 주 21일까지 21일 날 아마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21년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제가 보고서 읽어드렸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토대로 해서 향후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모멘텀들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추정이다. 추정이지만 이게 제 기준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제 기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이 기준을 통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전에 3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제가 2편에 걸쳐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읽어 드릴 때 보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정 한번 해볼게요. 현재 EDGC가 21년도 3분기까지 매출을 연결 재무에서 어느 정도로 했냐 그러면요. 644억 정도를 했습니다. 644억. 그런데 이 644억이라는 금액이 전년도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650억 했어요. 한 2%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연도 2019년도 매출이 전체적으로 기말에 얼마였냐 그러면요. 925억을 했죠. 이 925억 중에 일부분이 솔젠트에서 연결 재무에서 들어왔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솔젠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는 솔젠트하고는 연결이 되질 않게 됐죠. 그런데 이게 매출을 그래도 2021년 3분기까지 이 644억 정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솔젠트에서 매입한 상품이 있었죠. 진단키트 매입한 상품 그게 한 300억대 정도 되었죠. 제 기억에 그게 다시 매출로 또 나왔죠. 아무래도 이게 이원의료재단에 들어간 상품이죠. 여기 320억이네요. 320억 원을 솔젠트에서 작년 2020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한 400억 가량을 해가지고 이원의료재단에 매출이 있었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매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3분기까지 640억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겠죠. 전년도보다 매출 완전 꼬꾸라졌을 겁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원의료재단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원의료재단이 EDGC를 많이 도와주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원의료재단이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진단키트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용될 PCR 키트를 EDGC를 통해서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접 솔젠트나 CGN이나 뭐 어디에서든 이렇게 공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EDGC를 통해서 EDGC를 거쳐가지고 솔젠트에서 매수를 한 거죠.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한번 원쿠션이 들어간 거죠. EDGC에. 그래서 EDGC가 이 많은 금액이 매출로 잡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EDGC 3분기까지 상품 매출 360억이 여기에서 생성된 매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품 매출로 나오는 거는요, 외부에서 상품을 사와가지고 판매를 하면 상품 매출로 잡힙니다. EDGC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는요, 제품 매출로 잡히겠죠. 그래서 상품 매출로 잡혀 있는 게 360억이기 때문에 솔젠트에서 가지고 온 저 진단 키트일 것이다. 이게 이원의료재단에 매출 채권으로 잡아가지고 외상 거래를 했죠. 그건 다들 아실 겁니다. EDGC 재무구조를 뜯어보면요, 이건 이제 단발성이다. 그래서 솔젠트 관계랑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지금 이원의료재단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써줄지도 모르겠지만 저 물량이 어느 정도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저 매출이 또 일어날 매출은 아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내년 매출은 조금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EDGC에서 해소를 했죠. 7월 달에. 내추럴 라이프 누트레이션을 인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400억 하는 매출이 이제 끌려오게 되었고, 솔젠트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불러올 수 있는 매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끌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1000억대 하는 회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액체 생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함께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이 600억 이상 하는 회사가 된다라고 하면 1200억, 1400억, 1500억 정도 하는 회사로 탈바꿈을 하는 기반을 만들어 놓았던 게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이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받질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3분기까지 매출 644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3억이었죠. 이게 전년도 2020년도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93억이었나요? 이 정도 되는데 이미 3분기 때 마이너스 113억을 쳤습니다. 이미 100억대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 적자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충격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3분기 때 나온 얘기니까.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4억 4천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큰 손실이 났다. 이 영업이익을 세이브 시킨 거는 금융소득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기말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10, 11, 12월 달 4분기 내추럴 라이프 누트레이션 매출액이 끌려올 것입니다. 여기에 끌려오는 금액은 130억에서 140억 정도가 추정이 되겠죠. 이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800억 정도가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전에 지금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 매출이 925억이었죠. 그러면 4분기 때 작년 4분기 때 매출을 한 금액은 4분기만 하더라도 268억 정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작년 4분기. 그러면 그 정도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때가 헬스케어 합병 이후이기 때문에 이 솔젠트하고 이 연결 재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솔젠트 매출의 일부분이 아무래도 여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 2020년도에도 이원의료재단에 360억 매출이 여기에 EDG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이미 이 4분기 때 있었는지 이게 3분기 때 있었는지 이게 지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순수하게 받아가지고 260억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감가를 조금 시켜가지고 한 150억 정도 이 회사에서 한 4분기 때 할 수 있는 매출 맥심 한 150억 정도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올 연말 기말에 기말로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한 950억에서 980억 정도를 매출을 하지 않겠느냐. 1000억이 요거는 이제 변수는 이원의료재단에서 PCR을 추가적으로 납품을 받아갔느냐.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1000억 이상도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게 없다라고 하면 950억에서 980억 전년도하고 비슷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이 매출로 손실률이 95억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내추럴 라이프 누트레이션 매출이 들어오고 여기에 영업이익이 끌려 들어오겠죠. 이 영업이익이 15% 정도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플러스 한 20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끌려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마이너스 93억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에 EDGC가 기본적으로 해오던 뭐 그런 손실률들이 있잖아요. 이거 조금 보태면 한 98억 정도. 이 사이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100억 이상은 초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 순이익은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추정을 해놓고 21년도 이것도 추정이죠. 이 추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22년도를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가 어느 정도로 매출을 이뤄낼 수 있는지,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당순이 흑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을 끌고 와야 되겠죠. 전년도에 400억 정도를 했다라고 하니까 30% 성장률을 가지고 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플러스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에서 520억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감가가 되는 건 한 30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 이루어지는 솔젠터하고 이원의료재단에서 이루어지는 PCR 매출이 한 300억 정도가 되니까 이게 변수예요. 이게 만약에 아예 없어진다라고 하면 매출이 훅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플러스 1400억 정도는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1100억 정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는 이게 기본이 되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 영업이익이 끌려 들어오겠죠. 15% 정도 영업이익률이 끌려 들어온다라고 하면 플러스 7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2년 연속으로 90억대의 영업 적자를 발생을 시키고 있던 걸 올해 한 98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28억 정도 부족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이너스 28억. 굉장히 영업 적자 폭이 줄어드는데 이건 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흑자 원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은 이것 때문이라도 이게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게 아직도 제가 믿어지질 않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캐시카우가 확실히 지금 확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성장을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이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만으로도 1,400억 최소 1,100억에서 1,100억, 1,200억에서 1,400억 정도 매출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 근데 여기에서 변수가 생겼죠. 추가적으로 매출을 더 끌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금요일날 김태현 상무 IR 담당자죠. 김태현 상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EDGC 코비드19 신속 항원 진단 키트가 입고되었다라고 하면서 여기 사진이 김태현 상무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5톤 차에 이렇게 한 차가 들어왔는데 이게 몇 차가 들어온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이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은 이게 중요하죠. 이 제품들은 입고 전에 이미 전량 수출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원 진단 키트가 앞으로 올해 계속 수출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떤 효과죠? 조달청 효과죠. 그죠? 그리고 공시를 할 수 있는 등록 절차도 완료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고 계약이 되고 하면 분명히 공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기대감을 하게 되는 재료가 또 있어요. 2분기에는 국내 병원에서도 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성민 대표 페북에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조성민 지금 저 명함을 대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갈게요. 조성민 대표의 페북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3월부터라고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병원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재료가 또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2022년 EDGC는 신속 항원 키트로 해외 판매로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을 도모를 할 것이다. 자, 드라마틱하다는 얘기를 쓰려고 그러면요, 최소 이런 30% 성장률로 드라마틱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EDGC가 매출을 하고 있는 게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30% 해봐야 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300억은 이미 2021년도 이원의료재단에서 저기 어디죠? 인천국제공항에 들어가면서 매출로 가져간 게 300억이에요.
그거 이미 사전 예약되어 있으면서 드라마틱한 매출이 성장할 것이다. 뭐 그런 걸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 말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김태현 이사가 이 정도로 썼다라고 하면 최소 1,000억 이상은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정말 저는 미니멈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전에 전설 얘기 나오고요. 뭐 우리 다들 알잖아요. 전설. 신 대표님 갔다 오고 나서 전설. 이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전설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2, 300억 이런 게 아니다. 최소 1,000억, 2,000억, 뭐 3,000억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1,000억 이상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현재의 멘탈에서 플러스 1,000억 플러스 2,000억 들어온다라고 하면 2,400억, 2,500억 정도, 뭐 3,000억, 400억 이런 단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주가는 상장 이후에 바닥권 주가에서 조금 더 높은 구간에 있고 매출은 500% 이상 성장을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장이 이제 22년도에 나온다라고 하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흑자도 나올 테고 뭐 그러면 여기에서 뭐 팔고 사팔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꺼지면 꺼지는 대로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고 뭐 저는 그래요. 뭐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팔아놓을 필요는 있죠. 조금 일부는. 우리 주주님들 성투하시고요.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너무 대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신이 아닙니다. 저도 신이 아니고요. 우리는 너나 나나 주린이다. 주린이는 변동성장에서는 지켜보는 게 장땡이다. EDGC 포에버. 그리고 제가 트라이콘 영상은 내일 제가 한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트라이콘 영상으로 만나 뵙고요.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한번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1년 투자하시면서 매수 시나리오를 잘 가져가신 분들은 지금 수익금에 도달을 하셔가지고 커피 선물을 보내주시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오히려 뭐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마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방이 카카오 단톡방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방은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좋아졌습니다. 깨끗한 방이고요. 클린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카카오 단톡방은 거의 뭐 EDGC 대주주방입니다. 각자 따로따로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소액주주죠. 근데 함께 모여 있으니까요. 거의 대주주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EDGC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고요. 지분율은 계속 주수는 늘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주주 행세하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를 하실 분들은요, 우리 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오는 거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은요, 방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가차없이 제가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눈팅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방이 눈팅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죽은 방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DGC 다시 한번 포에버.